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6포인트 오른 2288.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거름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달 들어 계속된 국내 증시 상승 랠리에 증권주도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이 뚜렷했던 대형사와 중형사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반도체 기판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도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출하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는 1분기 영업이익이 4,8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핵심 자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배럴당 생산 원가 감축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66포인트 오른 2288.4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33포인트 오른 642.4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흘 연속 사자세를 이어갑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매수세 이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는 시간입니다. 정우영 대표님과 이채경 전문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을 꼼꼼히 해드리는 날인데요. 많이들 기다리셨죠? 자,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과 시장에 대한 모든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 날에 만나 뵙는 두 분을 지금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이번 시간 종목 클린 함께 해주실 두 분이십니다. 정영 대표님, 이창현 전문가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우신 거죠? 네. 종목 클리닉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뵙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이제 여름인 것 같아요. 정영 대표님,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네, 상당히 더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살도 좀 빠지신 것 같은데, 복장도 변화가 있으셔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매일 방송하다 보니까 좀 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가끔 보시는 분들이 빠졌다 그러네요. 근데 더 빠지더라도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평일 방송 최대한 길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정영 대표님 이렇게 열심으로 방송 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주시기 위해서 힘쓰신다는 거 다들 아시나 봐요. 문자도 정영 대표님을 걱정하고 또 응원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이어서 이창현 전문가님도 만나볼게요. 이창현 전문가님은 이전보다 상당히 표정이 더 나날이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밝게 시청자분들과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원한 복장같이 시원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라임이 상당히 좋네요. 시원한 복장과 같이 시원한 오늘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종목 걸리는 시간으로 두 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채워가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시장도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은 어떤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이젠 삼성전자 없어서 더 좋은 코스닥이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답게 정말 특별한 키워드로 꼽아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2% 넘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시원하게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키워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키워드 풀어주시죠. 네. 간단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지금 1930선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종목을 제외하면 한 1930밖에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현재 2290선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덕을 많이 봤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양날의 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밀리면 크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꼽은 이유가 뭐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압도적인 1위 종목이 없어서 지수를 끌어주지 못했는데 거꾸로 이제는 코스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오늘 상승도 어때요? 코스피가 더 높잖아요. 무슨 얘기냐?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는 코스닥이 더 낫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3월 중순부터 4월 20일까지가 외국인들 78만 주 매도했고요. 그리고 4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오늘 10만 주 매도하면서 순매도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지수거든요. 현재 지수가 이게 정상적인 지수는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저항을 받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압도적인 종목이 없어서 덕을 못 봤지만 차라리 이제는 더 편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코스닥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 쪽에서 분명히 굉장한 어떤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상승세를 기다리고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이제 머지않아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는 장세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니까요. 주간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 2288선에서 2300선에 조금 못 미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날이 기대감 높여가고 있는데 자 주간 전망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대표님? 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5월 연휴 전에 4월 28일 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삼성전자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아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고점 찍고 나서 굉장히 좀 횡보하는 단계입니다. 크게 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밀리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요, 제가 이미 4월 28일 날 얘기했으니까 벌써 한 20일이 넘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죠. 230만원 넘어가면은 코스피가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은 어때요? 같이 밀리잖아요? 아니면 강보합 정도인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 아주 이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230만 원에 들어가서 10%씩 날라면 얼마가 돼야 되죠? 253만 원이에요. 금액도 무지막지예요. 네. 그러면 김은혜 씨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금액을 그럼 삼성전자 들어가고 싶겠어요? 다른 대형주 들어가겠어요? 다른 대형주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이 걸린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엄청난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겠고, 그 와중에 코스닥이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엔 제가 코스닥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상승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제가 61선이 120선 돌파하면 상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4월 하순입니다. 뒤늦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코스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게 무슨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전망을 굳이 해드린다 그러면 코스닥은 엄청난 돌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아마 탄력 상당히 받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개인들이 좋아하는 개별주 장세가 이제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동안 대형주를 안 했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중소형주 했는데 골탕만 먹었어. 그분들이 지금 대형주 갈아타면 정말 엇박자 되니까 그냥 계속 중소형주 베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정리도 해봤어요. 개인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 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최근 시장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세에 맞게 종목을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또 중소형주 오르지 않아서 이제는 대형주 해야 되나 이렇게 가신다면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해 주신 내용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 이제 또 다음에 주간 전략도 짜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주간 전략도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돌발 악재만 없다면 또 코스닥에 좀 중심을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보시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 구분 필요 없습니다. 바닥형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너무 소외됐잖아요. 사실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아직도 바닥형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트만 조금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거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생 전략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매수 포지션 가담하면서 이제 청산하고 매수하고 반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콜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상담 팁도 그런 종목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꼭 반복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전망 알려주시고 계세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바닥형 낙폭주 위주로 좀 잘 선별을 하시고 지금 잡으신다면 앞으로의 상승세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 문자 보내주신 가운데 대표님이 직접 꼽아서 상담 아주 탄탄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에 주간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문자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연이 첫 번째로 도착했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0013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전문가님 방송 보고 삼성카드 매입해서 좋은 수익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절반 매도했는데 나머지는 보유할 만한지 아니면 처분이 옳은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0014님은 우리 방송 애청자이신 것 같아요. 시황과 종목 분석을 정확하게 듣고 지금 삼성카드를 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좋은 수익 가운데서 절반 정도의 그런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삼성카드는 오늘 47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매수가라든지 비중이 좀 적어 있지 않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죠. 대표님, 삼성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삼성카드는 적정 주가가 이제 96,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보유자들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4만 원 이탈했을 때 직장인 단기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전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네.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드릴 팁은 차트 역배열 우량주 매매 기법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텍스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역배열 무슨 얘기냐? 5일선이 제일 아래고 120일선이 제일 높다고 봐야겠죠. 정배열 같은 경우 이제 5일선이 제일 높여 있는 게 정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해당 종목의 종합지수는 상승 추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있으면 이게 코스피가 될 수도 있고 코스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가 뭐냐? 어떤 종목이든 그 현재가 창에 보면 업종이 나오거든요. 이 업종 같은 경우가 정배열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3분의, 그러니까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의 1 이하, 개별주는 4분의 1 이하 저평가 종목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우량주에 관련된 거는 제가 한번 옛날에도 얘기했었죠. 코스피 100, 그 다음에 플러스 코스닥 50. 이게 우량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별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 해당 종목에 속해 있는 시장이 어떻게 된다? 상승 추세. 두 번째, 해당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이 정배열. 그런데
역배열인 종목을 찾으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적정 주가 같은 경우 이제 우량주는 2분의 1, 개별주는 4분의 1인데요. 바로 삼성카드가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텍스트 상으로 전달했던 것을 제가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먼저 삼성카드는 어느 시장에 있습니까? 코스피잖아요. 자, 코스피가 정배열이 상승 추세인 게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때부터 상승 추세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2월 2일부터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네.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물론 이건 평택촌농 기준이에요. 61선이 121선 위에 있는 게 상승 추세거든요. 자, 일단 상승 추세입니다. 두 번째. 자, 삼성카드가 어떤 업종일까요? 당연히 금융업입니다. 이번에 금융업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디서부터가 이제 그 정배열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 계속 나오잖아요. 정배열인 구간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풀렸다 말았다 반복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3월 초순, 그 다음에 4월 중하순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조건.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추세다. 맞죠? 두 번째 조건. 해당 종목의 업종 지수가 정배열이다. 지금 정배열 맞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바로 해당 종목 봅니다. 삼성카드 보면은 어때요? 자, 여기서 바로 역배열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4월 중하순, 그죠? 그리고 삼성카드가 어떻다? 적정주가 대 미분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텍스트로 설명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차트 역배열의 우량주를 어떻게 잡느냐. 첫 번째가 종목이 있으면 그게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따져보세요. 근데 이게 코스피잖아요. 그러면 일단 상승 추세입니다. 두 번째, 해당 업종이 좀 정배열이 있을 때 그러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잖아요. 전체적으로 업종 자체가. 근데 이 종목이 역배열인 거. 이건 억울한 종목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또 적정주가 감안해 보니까 어때요?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카드를 제가 오늘 상담 종목 1순위로 꼽은 게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사실 저는 노하우 팁이 엄청나게 많은데 종목 그 질문에 따라서 그걸 제가 바로바로 그걸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질문을 잘 하시면 그만큼 저한테서 좋은 노하우 팁이 나가니까 앞으로도 좋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목표가를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4만 원 이하 직장이 단기로 조금 가능하니까 삼성카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삼성카드 차트가 나와서 또 대표님이 그에 맞는 팁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좀 억울한 주가, 지금 아직 가고 있지 않은 그런 종목을 가려내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일단 해당 종목이 어느 시장에 편입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장이 상승 추세가 있냐 없냐를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 지수가 올라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정배열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이 아쉽게도 좀 역배열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그 종목을 잘 유심히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첫 번째 시간부터 아주 꿀팁을 전수를 해주셨어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런 내용 더욱더 꼼꼼히 보실 수 있으니까 소영경제 홈페이지 오셔서 다시 보기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 문자는요. 495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동부하이텍을 가지고 계시네요. 25,000원의 매수, 비중 15%인데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분사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동부하이텍을 2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매수가 근처에요. 22,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1% 넘게 빠지면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하지만 61선에 대한 지지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 종목은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려요. 네. 네, 먼저 전략을 말씀드리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하이텍은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손절 10%, 수익 10%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부하이텍은 과거에 그 동부그룹의 굉장히 애물단지였습니다. 그 반도체에 엄청나게 자금을 투입하면서 그룹 전체가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됐었고 또 매각도 추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동구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장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실적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최근에 흐름이 개선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사실 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정도 매수가면은 약간 좀 추격 매수의 성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매수가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길게 보면은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동구하이텍이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사실 동구하이텍의 과거의 관건은 흑자 전환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흑자 전환만 되면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그 상황이 충분히 그랬었는데 흑자 전환된 게 2014년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그런 흐름이 반영된 게 2015년의 주가입니다. 그래서 2015년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의 흐름은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한계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가 너무 높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계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도 대형주의 아주 대형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코스피 200위 안에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수나 업종의 그런 흐름들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반도체나 이런 쪽에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조금 보통의 우량주보다는 길게 잡았어요. 그래서 10% 정도 잡았는데 손절보다는 수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자체가 파운드리를 분사한다고 해서 뭐 대형 고객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분사를 했는데 큰 실익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마트폰 관련 사업을 완전히 접지 않는 한 대형 고객들을 유치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동구하이텍과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를 따라잡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기업 자체적인 쪽에만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구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 호조로 인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또 파운드리 사업 강화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청자분께서 좀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동구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높은 매수가가 좀 아쉽다. 하지만 손절과 수익은 10%로 가격 설정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적인 부분과 함께 가격적인 부분도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요. 다음 문자는 어떤 종목을 여쭤보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세 번째 문자는요. 126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LG U+ 가지고 계시네요. 13,650원에 배수, 비중 50% 실으셨는데 평촌님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LG U+죠. LG U+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여러 번 대표님 함께 거론을 해주셨던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13,650원에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가격 14,700원입니다.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네요. 네. 그리고 대표님 건강하시래요. 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LG U+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질문하셨어요. 먼저 그래요? 질문하신 분에 대한 대응 전략부터 짜드리겠습니다. 네. 본전이 되거나 플러스 10% 정도 되면 매도하시고요. 다른 분들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을 매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은 제가 3월 27일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제에서. 그러면서 3월 하순부터 4월 내내 얘기했었던 거 있었죠. LG U+ 던져라. 잡지 말아라. 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좋은 기회냐. 보유자들이 매도할 좋은 기회고요.
미보유자들은 나중에 파생 쪽으로 베팅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셨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드릴 팁은 뭐냐면 바로 공공재 개념의 종류와 특성, 전략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LGU 플러스 하나만 국한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텍스트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공공재 개념의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신업하고 전기가스 업종이 있어요. 그런데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경제 발전과 업종 발전이 정비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폰 많이 쓰는 데가 어느 나라입니까? 주로 선진국이죠.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나 남미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아프리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나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면 소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국가하고 연동이 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가는 못 살지만 어떤 특정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제품 잘 만들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통신하고 전기가스업은 그럴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그래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국가적 통제가 심해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대박도 없고 쪼박도 없습니다. 크게 너무 볼 것 같으면 국가에서 제동 겁니다. 만약에 적자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흑자 전환 시켜줘요. 왜? 통신하고 전기가스가 없으면 국가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이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상장회사 제조업하고 완전히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그거예요. 세 번째,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수 바닥권에서만 매수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 말로만 설명드리면 실감이 안 나니까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은 LGU 플러스고요. 지금 나가는 화면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 찍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최고점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자, 통신업종 보겠습니다. 통신업종을 보면 어때요? 역사상 최고점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왜냐하면 2000년도가 역사상 최고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보세요. 전기가스 업종은 작년에 최고점 찍었죠. 한전 덕분에. 네. 무슨 얘기냐? 어차피 지금은 연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 좋게도 최근에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기타 4차 산업혁명 해갖고 이제 덩달아서 갔는데 아주 운이 좋은 거예요. 중장기 투자하셨던 분들 반드시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메커니즘 자체가 통신가스 업종은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U+와 함께 이런 공공재 개념의 종목들에 대해서 특성을 아주 세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1262님이 가지고 계신 LG U+에 대해서는 매수가가 13,650원인데요. 수익에 대해서는 10% 목표가 설정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14,700원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15,000원 이하에서 좀 목표가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LG U+와 함께 공공재 개념의 그런 업종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 문자는요, 8384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한신기계를 5,000원의 매수 비중 3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4,4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1.62%까지 올라와줬습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5,000원인데 아마도 5월 16일 날 최고가를 기록했던 5,210원 안에서 좀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신기계 좀 높은 매수가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또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먼저 전략을 말씀드리고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본전이죠. 5,000원이나 아니면 3,500원에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조금 잘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기업 실적이나 또 재무구조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적정 주가가 3,6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조금 거품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지만 그 현재 추세가 좋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수익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10% 이상 하락했는데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가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또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격을 그렇게 제시를 해드렸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지금 매수가를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좀 길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반등이 계속 나오면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눌림목을 계속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매수를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급등을 했었다가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은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그렇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뭐 4,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수익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그렇게 매수 방법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가 너무 높지만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5,000원이나 3,500원이 오면은 매도를 하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추세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죠. 매수가, 매수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문제인데 이창현 전문가님이 아주 심폐소생술 같은 그런 진단을 해주셨어요.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매수가 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 보니까 아마 추격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올라갈 때 너무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일단 5,000원에 대한 목표가와 3,500원 매도 시점 말씀을 도와주셨고 일단 4,000원 아래에서 좀 매수가 이루어졌다면은 조금은 더욱더 긍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신기계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이번 문자는 1268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OCI 향후 주가 어떤가요? 좀 알려주세요, 대표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OCI 최근에 87,800원까지 올라와줬습니다. 4월 말이죠. 4월 25일에 78,300원에서 현재 87,800원까지 상당한 시간 내에 짧게 정말 많이 올라와준 종목인데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저도 이 종목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우선 적정 주가가 25만 원대예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 종목은 전망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매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0개 중에 한 3개만 매수하라 그러지 쉽게 매수하는 말 안 하잖아요. 이건 하셔도 되고요. 전략을 먼저 짜드리겠습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 이동평균선이 자꾸 이제 모여지고 있죠. 5일선은 당연히 맨 위에 있는데, 요 파란색이 61선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121, 검은색이 21선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어떻게 하느냐. 미보유자는 인접한 21, 61, 121선에서 분할 매수하자. 왜냐면 이게 모이다 보면 어떤 게 더 높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파란색 61선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지금은 61선이 맨 위고, 그 다음에 121, 21인데, 이게 이제 돌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라인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태양광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지금 연세가 한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아마 그거 느끼실 겁니다. 30년 전에 지금처럼 도시에서 전기, 가스, 특히 이제 가스 같은 경우 사용해서 난방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못했잖아요.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태양열이 더 보편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가장 큰 매력이 뭐냐?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고요. OCI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2002년도에 10,000원일 때부터 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이제 매수를 못했는데 결국 60만 원 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평택촌놈 적정주가고요. 제가 적정주가를 개발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종목이었어요. 그래요? 최초로 이걸로 제가 적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적정주가 팁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인 적정주가는 어떻게 되면 보통 PER을 적용한다. 우리가 흔히 퍼라 그러죠. 네. 정확하게는 PER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평면적으로 좀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PER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아니, PR 없이 어떻게 정정 주가를 하느냐? 할 수 있어요. 저는 재무구조하고 그다음에 지수 업종 이걸 믹스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매달 한 번씩 업데이트 한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지수하고 업종이 달라지잖아요, 추세가.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지는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PR이 없는 상태에서 만든 적정 주가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설탕이라든가 소금, 고추장 없이 그 맛을 내는 거죠. 딱 그 원리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15만 원이었어요. 2011년도. 벌써 6년 전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모 방송사에 추천이 아니라 이제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전망했었냐면, 시청자 여러분, 이게 좀 더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15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면 계속 빠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엄청났죠. 왜 엄청났냐? 그 이후로 최저점이 얼마까지 들어갔냐? 6만 300원까지 들어갔어요. 10분의 1 토막 난 거죠. 오, 네. 그래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25만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냐면,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제가 이제 웹캠으로 연결해서 방송하고 이제 오늘 스튜디오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꼭 드릴게요. 가끔 제 회사로 전화가 와요. 항의 전화가. 왜 내 종목을 이렇게 고평가됐다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코스피, 코스닥 2000 종목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똑같아요. 특별히 배려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만든 이 적정 주가가 객관적인 가치라고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가치지만 어쨌든 논리성과 독창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공인된 거예요. 특허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증권사 한번 전화해 보세요. 우리나라 상장, 비상장 어떤 증권사 전화해봐도 적정주가 특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서울경제TV만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알지라도 아마도 이런 경우는 좋을 겁니다. 왜냐? 매수하려고 봤더니 이미 7배야. 이러면 중기매매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평택총림 정우영 대표님의 적정 주가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던, 궁금해 하시는 PER, 저 PER에 대해서 항상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대표님의 이 적정 주가는 PER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만의 고유한 그런 비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OCI가 그런 랜드마크적인 그런 종목이었네요. OC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의 그런 매수 시점도 좋고요. 관심 종목에 좀 넣고 보시고요. 미보유제 대해서는 인접한 21선, 61선, 121선 이 가격대로 분할 매수로 좀 모아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OCI까지 봤는데요. 강연의 소식을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저희가 또 방송 이후에는 또 시간이 모자랄까봐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총림의 서울 강연회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지금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입니다. 다음 달 토요일인데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강연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강연회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또?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네. 제가 2000년부터 주식 전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강연을 했겠어요? 네. 아마 이번 강연회가 역대 최강이 될 거예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대 최대의 강연회가 될 것이라는 비자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연회 고지 다시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 문자는 4764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카카오를 87,000원에 매수했는데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최근에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98,000원까지 상승을 해줬어요. 시청자분 좀 기분 좋게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지금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이 좀 기분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오늘 팔아야 될지 내일 팔아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번에 좀 좋은 사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향후 전망 보시나요? 네. 카카오의 흐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도 굉장히 강하게 그런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하면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아니면은 플러스 20% 정도, 그 정도면은 단기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20% 정도의 매도를 하시고 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세가 아주 좋기 때문에 수익을 20% 정도까지 네. 보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는 뉴스로 이렇게 가는 흐름인데 사실 코스피 이전 뉴스는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보고요. 또 중기적으로는 별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호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은 역시 지수 때문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가려면은 결국 인터넷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코스닥도 움직이는 흐름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최근 바닥에서 거의 50% 정도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정 주가가 15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충분히 여유가 있지만 적정 주가대로 간다는 흐름이었으면은 7만 원 아래까지 하락하지도 않았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일단 단기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코스닥이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가는 흐름에서는 인터넷 업종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20% 정도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또 하락했을 때는 사실 본전까지 오면은 추세가 꺾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전 오면은 본전에는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시원스러운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87,000원에 대한 매수가인데요. 현재 98,000원이에요. 수익은 20% 설정 도와주셨는데 아마 1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떨어졌을 때는 본전에서의 가격대가 온다면 여기서 손절가, 익절가죠. 처리해 주시고 만약 그 아래로 내려간다면 추세가 전환하기 때문에 더 큰 손실 하방 쪽으로 열려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정영 대표님과 함께 항상 말씀드렸던 카카오에 대해서 그 코스피 이전에 대한 소식도 일단은 코스닥 안에서는 3대 업종 항상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3대 업종, 코스닥에 가려면 3대 업종에 가야 된다. 그 흐름 안에서도 카카오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다양한 점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카카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이번 문자는요, 5495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종목 상담 드립니다. 미래에셋대우 매수가 9,210원, 비중 10% 있는데,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미래에셋대우죠. 미래에셋대우에 대해서 지금 9,660원인데, 아무래도, 수익권에 있으신 만큼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빠르게 대표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미래에셋대우 이제 증권업종 종목이 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잘 들어가셨고요. 대응 전략부터 짜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10%, 수익 20%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없는 분들은 21선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는 어차피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목표가 매도해 주시고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수 조정받을 때 들어가면 돼요. 우량주 개념의 종목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미래에셋대우하고 삼성증권, 그다음에 개별주 성향의 종목이 있어요. 유진투자증권하고 SK증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간 종목 들어가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섹터를 정해서 들어가 보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그 대중주의 역사와 증권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중주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증권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드리는데요. 첫 번째,
과거의 대중주 설명드릴게요. 80년대만 해도요, 증권, 은행, 무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 이제 증권, 은행, 건설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80년대는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중주 소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07년까지는 똑같았는데 그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이거 역시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지금 코스피 지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 보시면 어때요? 2007년에 고점 찍었다가 흘러내리고 다시 지금 어때요? 돌파됐죠? 자, 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증권입니다. 어때요? 2007년에 고점 찍고 지금 상당히 낮죠? 상당히 많이 소외됐어요. 두 번째 은행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이후로 지금 아직도 여전히 내려가 있고요. 세 번째 건설입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너무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지수하고 연동됐던 게 원래 대중주였어요. 근데 지수하고 이렇게 소외가 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텍스트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유는 하나예요. 전에는 코스피 4대 업종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4대 업종이 뭡니까?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 운송. 그렇기 때문에 대중주가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전기전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운송장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조선이나 자동차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4대 업종이 좋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이걸 굳이 매수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놀랐지 않습니까? 지수에 비해서 너무 약하잖아요.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업종지수. 네. 자, 보시면은요. 지금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요. 자, 2007년 고점 이후로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증권. 너무 처참하잖아요. 연동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디커플링이죠. 네. 그 다음에 은행도 보세요. 은행도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역시 약해요. 건설 어떻습니까? 이건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 이상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대중주 들어갔다가 골탕을 먹은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희망을 말씀드릴게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번 상승장에서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배팅을 안 하시면 앞으로 5년 정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눌림목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매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그런 업종을 코스피 대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일단 미래에셋 대우에 대해서는 매수 시점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손절 10%, 수익 20% 그리고 미보유제에 대해서는 21선 이하에서 가격대에 접근해보라라는 그런 전략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정말 빠르게 다양한 종목군과 업종에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저번 주부터 이창현 봉추선생 전문가가 제시를 하는 관심 종목을 만나봤는데 지난주에 그 관심 종목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종목을 해주실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첫 번째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이번 주도 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OCI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상담에서도 나왔던 종목인데요. 네네. 정부 정책이 최근에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친환경 정책 관련한 종목으로 OCI는 당분간은 좀 흐름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그 대형주지만 개별주 같은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은 이 신정부가 이제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꾸준히 정책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그 같은 종목들이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OCI는 당분간 관심을 계속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는 85,000원 정도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서 추격을 하면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냥 기다리기에는 또 종목의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그냥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85,000원, 8만원 정도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보통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수가 고점인 경우에는 5% 정도만 잡아드리는데 그 OCI는 10% 정도를 잡고 수익은 15%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절보다는 수익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손절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OCI는 85,000원, 8만원 이렇게 분할 매수하셔서 하면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직장인도 가능하고 또 전업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코리아 FT입니다. 코리아 FT는 이 종목은 자율주행 테마죠.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움직였다가 차트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기술적으로나 또 가격적으로나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가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서 참 이 정도면은 충분히 수익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일단 4,900원 아래면 1차 매수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 종목도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선 테마주였었고 또 자율주행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조금 대응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SGA 솔루션즈입니다. 이 종목 역시 대선 테마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죠. 네. 그런데 이제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 종목 역시 또 기술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목을 사실 어제 골랐는데 오늘 조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은 2,600원 정도 1차 매수를 하셔가지고 손절 10%, 수익 20%, 이 종목도 분할 매수입니다. 가격은 제시가 나가니까 그대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코리아 FT나 SJ 솔루션즈는 전업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와 코리아 FT, SGA 솔루션스까지 관심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OCI에 대해서는 앞에서 상담도 도와드렸고요. 대형주지만 개별주처럼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면은 가장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 이 세 가지 종목 보셨는데 어떤 종목이 제일 눈에 띄세요? OCI가 지금 제가 처음에 그 팁 드렸던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딱 맞아요. 맞아요. 잠깐만 한 20초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먼저 코스피 보세요. 코스피 상승 추세인 거 확인했죠? 61선이 이제 120선 높잖아요. 두 번째 업종지수 보겠습니다. 화학업종 보면 어떻습니까? 4월 하순부터 어떻습니까? 정배열이죠? 네. 그 다음에 OCI 볼게요. 자, 4월 하순 역배열이잖아요. 딱 맞아요. 거기다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카드 하면서 했던 그 메커니즘이 이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저는 실전에서 추천을 안 했고요. 좀 기다렸다가 이제 매수시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하락 쪽보다는 좀 상승 쪽으로 예상을 하는 가운데 손절 10% 그리고 수익 15%에 대한 대응 그리고 조정 시 85,000원과 8만원대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들 종목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1시간 너무 아쉽게 알차게 보내드렸는데 두 분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강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6월 3일이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과 오늘도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혁택종로 정호영 대표님의 강연에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의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다음 달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입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에서 열리고요. 1577-745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강연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대표님이 이번 강연에 최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평택종룸의 정석투자 오늘 종목 콜린 시간을 이어갔는데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